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예절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월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예절을 중요시하는 것도 들어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례식장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장례식장에서의 조문 순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되짚어 보고요. 장례식장에서 절대 금기사항과 예로부터 전해오는 장례식장 미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장례식장은 분위기가 엄숙한 만큼 예의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돌아가신 분과 산 사람에 대한 예의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장례식장 조문 순서는 이 채널에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려면 요 우측 상단 자막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의금 봉투입니다. 처음에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입구에 있는 호상소에 가서 문상객록을 작성하죠. 그리고 부의금 봉투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집에서 준비해 갈 때도 있겠죠. 보통 많이 쓰는 문구가 앞쪽에는 부의라고 한문으로 적혀 있고요. 뒷면 왼쪽에 성함을 적으시면 되도록 준비되어 있죠. 집에서 봉투를 준비해 갈 때는 봉투를 잘 보고 가셔야 합니다. 혹시 대충 건성으로 보고 가면 부의를 적어야 할 때 축이 봉투가 가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난 후 빈소로 갑니다. 빈소로 가면 상주나 상제분께서는 우측에, 안상주분께서는 좌측에 있을 겁니다. 다음은 분향이나 헌화 순서인데요. 분향이란 향을 피워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헌화란 꽃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일단 분향을 할 때는 향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바칩니다. 불을 붙인 다음에는 향을 절대로 입으로 후 하고 불어서 끄면 안 되고요. 불을 끌 때는 오른손을 가볍게 흔들어서 끄거나 왼손으로 부채질을 하여 바람으로 끄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헌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른손으로 뽑으신 다음에 왼손으로 받치고 꽃봉오리를 영정사진을 향해 놓습니다. 이후 분향이나 헌화를 마치고 나면 영정사진을 향해 2번 절을 합니다. 물론 종교적인 이유로 절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가볍게 묵념으로 대체하면 되고요. 영정사진에 절 2번이 끝나면 상주분께 절을 한번 하죠. 이때 남성분들의 오른손이 왼손 위로 가게끔 하여 절을 하고 여성분은 왼손이 위로 가게끔 해야 합니다. 전에 설날 세배한 것과는 손의 위치가 반대이죠. 장례식에서는 반대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또 있는데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잘 지내십니까 이런 안보의 말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냥 눈인사만 하든지 상심이 크겠다고 말하고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빠질 때는 한두 발자국 뒷걸음질을 한 다음 몸을 돌려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주의사항 중에 먼저 복장인데요. 이건 아시겠지만 검은색 계열을 입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요. 무채색이나 색상이 없는 옷을 입는 것도 괜찮죠. 치마를 입으신 분들은 반드시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말의 색상도 검은색으로 신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조문 타이밍인데요. 부고를 들었다면 돌아가신 그날에 조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준비도 덜 되었을 뿐더러 가족들도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관식 시간에도 상주분들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돌아가신 다음날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다음 부의금 액수인데요. 요즘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만 마음도 중요하잖아요. 만약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홀수로 하는 것이 좋고요.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절대 금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장례식장에서는 절대 호상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잘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어느 시기에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죽었다는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친구들끼리 하는 말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이 듣는 데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금기어입니다. 또 장례식장 분위기는 시끌벅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밤새 떠들고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놀아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다 옛날 말입니다. 분위기 형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빈소를 지키는 상주나 가족, 친지분들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으니 적당히 분위기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장례식장 미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요즘 시대에 뒤떨어지는 소리니 하지 마시고 이건 말 그대로 미신이므로 이런 걸 믿지 않으신 분은 시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장례식장에 방문하시면 짠 것을 먼저 드시면 좋답니다. 또한 결혼식이라든지 중요한 행사가 예약되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장례식장에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잡귀에 씌일 수도 있다는 미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신은 상주분들도 이미 이해해주고 있으니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른 미신으로는 장례식장을 다녀와서는 마트라든지 편의점을 들렸다가 집에 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잡귀가 따라붙지 않는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집안 사람에게 소금을 들고 나와 3번 뿌려 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장례식장에 있는 잡귀들 혹은 엄한 기운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미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갓집은 죽은 영혼들이 많이 머물러 있는 장소이므로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첫 번째로 사주에 상문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사주 자체에 상문살을 타고난 사람은 원래 상문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갓집에 가면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문은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을 말하거나 죽음의 부정한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요. 살은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깨뜨리는 모질고 독한 귀신의 기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현재 상중인 사람입니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상중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중에는 어디든 갈 수 없을 듯하므로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하는 게 좋아요. 다음 세 번째로 임신 중이거나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입니다. 원래 좋은 일을 앞두고는 상갓집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하므로 이 또한 예외가 아니지요. 임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상문의 영향이 묻을 수 있어 미신이라지만 그래도 깨름직하니 방문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가야 하는 곳이라면 절은 하지 마시고 음식도 드시지 말고 상주와 눈인사만 하고 오시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집안에 우환이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환자가 있다면 상갓집은 절대로 피하는 게 좋답니다. 하지만 꼭 가야 한다면 소금이나 고춧가루를 주머니에 넣고 갔다가 나오는 길에 상갓집을 등지고 뒤로 던지는 비방법도 있고요. 집에 들어가기 전 종이나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에 내 몸을 둘러대면 비방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상가에 다녀온 사람은 꿀뚝이나 아궁이를 들여다보고 집에 들어온다. 또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는 상가에 가지 않는다. 기제산 날 또는 3일 전후에는 상가에 가지 않는다. 제사가 가까워지면 상가에 가지 않는다. 집안에 혼인을 받아 놓으면 상가에 가지 않는다. 상가에 갔던 사람은 일주일 내에는 제사집이나 혼인집에 가지 않는다. 초상집에 다녀온 사람은 달이 바뀔 때까지 결혼식 참석을 꺼린다. 부인이 임신 중일 때 남편이 상가집에 가면 해롭다. 상가집에 갔던 사람이 바로 집으로 오면 해롭다. 상가집에 함부로 가면 자기 집에도 초상이 난다. 상가집에 다녀오면 부엌부터 다녀와라. 상가집에 다녀왔을 때 집 앞에 집불을 놓고 타 넘어 들어간다. 상가집에 들어갈 때 왼발부터 들어가야 화가 안 미친다. 상갓집에 여자가 들어가면 소금을 뿌린다. 상갓집에 갔다 올 때는 소금을 뿌려야 한다. 상갓집에서 머리를 감으면 죽은 사람을 따라 죽는다. 벽실을 담그기 전이나 후에는 상갓집에 가지 않는다. 아침에 상갓집을 보면 재수가 좋다. 대략 이런 미신들이 있네요. 현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것도 있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들어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장례식장의 조문 순서와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절대 금기사항과 예로부터 전해오는 장례식장 미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어디보다 예절이 강조되는 곳이 바로 장례식장이기도 하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